매달 꼬박꼬박 내시던 은행 대출 이자가 다음 달엔 갑자기 2배로 불어나고 1년 뒤에는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뛰어오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지금 흘려듣고 계신 뉴스의 한 조각이 머지않아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파국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안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지도 모를,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냉혹한 현실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이자 진심 어린 경고이기도 합니다.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닌 바로 코앞에 닥쳐올 수 있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덮칠지 모르는 고요한 폭풍의 서막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현재 우리를 둘러싼 거시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이어가고 있죠. 마치 뜨거운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식탁 물가는 물론 주유소 기름값, 월세까지 모든 것이 오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고물가 압력은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들고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죠.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폭풍 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국제적 흐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임무를 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 부채와 기업들의 자금난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리자니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과 기업들이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자니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고통스럽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당장 대출을 안고 있는 수많은 가게는 이자 부담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높은 금리는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싸늘한 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요한 폭풍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잔잔해 보이지만 이미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은행 앱에서 확인하는 대출 이자액이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폭풍의 실체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숨죽이며 다음 금리 인상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드리울 끔찍한 그림자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끔찍한 그림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우리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대출금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서 가게는 순식간에 소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2배, 3배로 뛰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 삶의 필수적인 지출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수많은 가정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길거리 상점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가족 외식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꿈꾸던 내 집 마련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계의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공장 생산 라인에는 멈춰선 기계들만이 을씨년스러운 침묵을 지키고 밤늦도록 불 밝히던 도심의 사무실들은 텅 빈 채 어둠 속에 잠겨버립니다. 치솟는 이자 부담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숨통이 조여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존 인력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취업 준비생들은 구인 공고가 사라진 취업 포털 사이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직장인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해고, 통지서의 그림자에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가계와 기업의 연쇄적인 위기는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수 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활력을 잃고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테고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양대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국가 재정은 세수 감소와 실업급여 등 복지 지출 증가로 급격히 악화되고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 속에서 어떠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내놓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금융시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을 거듭하며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고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아 한국 시장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는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즉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달러당 환율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는 모습은 해외 외신들의 비관적인 한국 경제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될 테고요. 국가 신용도마저 하락한다면 해외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IMF 외환 위기, 당시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처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는 그 어떤 시대에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고 정부 관계자들이 비상회의를 거듭하며 국가 지도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금리 폭탄이 터진 후 대한민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의 암울한 풍경은 어쩌면 우리가 무관심할 때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가게는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는 마비되어 버리는 이 고통의 정점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제위기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공포 조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다가올지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고이자 제안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신의 지갑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질문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